다음 오늘의 사회 현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남양유업의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가 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. 내일입니까? 내일 구속이 결정이 됩니까? 여부가? 내일 구속 심사를 합니다. 예. 이 사건 자체가요. 이 황 씨가 지난 2015년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가 됐고 2019년에 11월에 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이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거든요. 그런데 이 기간 와중에 이 서울 용산경찰서가 이 황 씨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. 근데 황하나 씨 지금 이거 마약 말고 또 뭐 절도 혐의로도 경찰 수사 받지 않아요? 이건 또 이 작년 11월 사건입니다. 전율이었죠. 얼마 안 됐잖아요. 그렇습니다. 예. 2달 전인데요. 예. 아까는 용산서였고 지금은 이제 서울 강남경찰서입니다. 피해자라는 게 이제 그 황 씨의 지인 A 씨로 나오는데요. 이 황 씨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명품 의류를 훔쳐가지고 나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는 경찰 내사 단계입니다. 예. 그럼 다시 한번 마약 관련 혐의 관련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한 언론사가 황 씨가 투약 사실을 좀 직접 인정하는 정황의 내용의 음성 파일을 입수해 보도했어요. 예, 그 대화 내용을 보면은 네. 여러 가지 마약 은호들이 나오는데 그 지인이 일단 황하나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우리 그때 가지고 있던 거 플라스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플라스틱이야 뽕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황하나 씨가 그거 뽕 아니야 진짜 최악이었어 내 인생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인이 우리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게 우리 수원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마약했을 때 진짜 퀄리티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황하나 씨가 퀄리티 좋았어. 그게 눈꽃이야, 눈꽃. 그거 진짜 좋아. 이렇게 얘기를 하는 녹취록이 한 언론사에 의해서 입수가 됐는데 여기 보면은 플라스틱, 뽕, 눈꽃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를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그냥 상상만 할 뿐인데 네. 이게 마약을 하는 그 투약자들한테서 많이 쓰는 은어라고 하니까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음성 파일에 두 남성이 등장하잖아요. 이게 바로 황 씨의 마약 투약 의혹 관련해서 증언을 해줄 핵심 당사자인데 지금 현재 모두 증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. 결론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. 예. 말할 수 있는 상태가 현재 아닙니다. 연인이었던 그 O 씨는 숨졌고요. 누구의 황하나 씨 연인이요? 황 씨의 네. 이 연인이었던 이 O 씨는 숨졌고 또 그 지인으로 알려진 이 남 씨는 이 중태 상태입니다. 네. 지난달 17일에 이 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현재는 중태 상태인데요. 이 남 씨는 원래 그 당시에 이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는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. 예. 이 사실 이 연인 O 씨가 숨지기 전에 경찰의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또 지인한테 말을 했었거든요. 황하나 씨에 관련한 진실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상태에서 제대로 뭔가 이야기가 오가기 전에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현재까지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또 이르게 됐는지 그 바로 직전 상황까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. 예. 황 씨도 지금 최근에는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. 마약이 정재계 인사,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지금 넓게 퍼져 있다는 소식 많이 전해드렸는데요. 어제입니다. 어제는 재벌가와 연예인에게 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해준 이 성형외과 의사가 징역 3년 선고를 받았습니다. 예, 그 재벌가 연예인들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라 네. 그러는데 이런 부유층이 마약이 이렇게 계속 재범으로 이어지는 거는 참 보기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. 세상이 우스운 건지 아니면 인생이 힘든 건지는 제가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성형외과 의사가 부유층,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든지 재벌들한테 2년에 걸쳐서 한 150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이제 그 입건이 되고 이제 기소가 된 다음에 이제 재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저 의사 같은 경우에는 3년 선고를 받고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하고 옆에서 이렇게 도왔던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1년 8개월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.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라 그랬었거든요. 근데 마약 청정국이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인구 10만 명당 1년에 마약 건수가 20건을 안 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5천만 명이잖아요. 그러면은 10만 곱하기 예. 500 해버리세요. 그러면은 1년에 10,000건까지 마약 건수가 안 나와야 되는데 이미 20년 전부터 한 15년쯤 전부터 1년에 마약 건수가 지금 한 10,000건이 넘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더 이상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가 예. 없어요. 직접 한번 제가 취재를 좀 자주 다녀봤었는데요. 마약 관련해서는요. 마약 현재 복용을 했었던 사람들이랑
코로나 사태가 좀 이렇게 활성화 흥해지기 전에 네. 재작년이라든지 이런 때 좀 다녀보니까 이태원 클럽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도권 좀 변두리 지역으로 나가서 클럽 등을 가보면은 실제로 그냥 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접근을 해 옵니다. 네. 마약을 뭐 팔겠다. 뭐 그러면 처음에는 공짜로 주겠다라고까지 유혹을 하고요. 그 다음번에 다시 또 찾아올 걸 알기 때문에 중독이 돼서 뭐 그렇게 쉽게 살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네. 더 좀 그런 거는 이 다크웹이라고 그러죠. 이 IP 주소가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이런 데서 거래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. 여기가 사실상 마약 쇼핑을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경찰 수사 당국에서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해야 되겠어요? 네, 그렇죠. 근데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좀 더 진화가 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게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인력이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예.